마이너스 38%를 하락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품고 있는 월 30이면 1년에 360만 원인데 얘는 진짜 마이너스 한 10%, 20%까지는 바로 5억대 초반을 형성하고 있고 약간 매물가가 뜨긴 했어요. 바닥에서 내가 무릎까지는 아니지만 발목까지는 왔다.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 전세가가 오른다는 말은 사람들이 전세로 살려고 하다가 진짜 부산의 분위기는 이렇게 미분양이 위험하고 점점점 더 떨어지기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낭콩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동래구에서 마이너스 38%나 하락한 단지가 있어요. 8억 후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5억대면 거의 한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가 하락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단지가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들을 보기 전에 진짜인지 아닌지 전국의 부동산 매매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 지금 여기 보면 부산의 매매 지수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부터 흰색, 분홍색, 빨간색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소비 심리가 과열되고 있다. 그럼 부산은 어떠하냐? 마이너스 0.1부터 그 극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4까지 왔다가 지금은 어쨌든 다시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가족들이 모일 테고 시집 안 가냐, 장가 안 가냐, 집 사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를 알 수 있는 지표 하나 더, 바로 전세 분위기예요. 전세 분위기를 한번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63.3에서 시작했던 심리가 65까지 올라갔으며 부산도 지금 23년 1월 이때가 어때요? 엄청 완전 암흑기 때잖아요. 암흑기. 이때 전세 지수가 63.2였는데 지금 계속 올라와서 63.8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 전세가가 오른다는 말은 사람들이 전세로 살려고 하다가 전세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렇게 전세가 오를 것 같으면 매매가 아직 안 올랐네, 집 사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매 지수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 그럼 어디 추천해 줄 건데 어디가 얼마나 하락했냐? 5억대에 오늘은 동래구 아파트를 가져왔어요. 마이너스 38%를 하락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품고 있는 바로 명륜동 아이파크 1단지입니다. 명륜동은 어쨌든 1급지에 속하지만 이 명륜 2차 아이파크는 동래구에서 가격적으로는 16위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21년도 10월에 8억 9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고등학교, 용인구까지 품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교동초등학교까지 5분 이내 거리까지 갈 수 있고요. 바로 옆에 동해중, 그리고 교동초 쪽으로 가면 용인고까지 초, 중, 고를 다 품고 있는 명륜 2차 아이파크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고바위다 말은 많지만 그럼에도 생활권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이 8억 9천까지 갔다가 지금 5억대까지 내려온 것은 저는 진짜 가격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5억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다음은 교통입니다. 온천장역을 끼고 있고요. 명륜역까지도 걸어서는 갈 수 있지만 가까운 역은 어디다? 바로 온천장역이다. 그리고 이쪽 보면 평지에다가 버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 나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1개월 실거래가 평균 기준이 5억 8천이고 얘가 8억 9천까지 찍었다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찍었을 때가 8억 5천이었어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31%인데 최고가가 8억 9천까지 갔다가 최저가가 평균 5억 8천까지 떨어졌잖아요. 최저가가 이쯤에서 찍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기를 보면 거의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격은 되찾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 단지를 보면 매매 최고가가 8억 9천까지 찍었었고요. 현재 매매가 5억 8천, 그리고 전세가는 3억 5천에 형성되고 있고 전세 매물 동안 많이 없어요. 얘가 진짜 괜찮은 단지인가? 맞나 아닌가를 봐야겠죠. 그것은 뭘로 알 수 있다? 바로 이 거래 현황으로 알 수 있어요. 24년 5월에도 그렇게 거래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얘의 거래량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를 알려면 항상 비교해보는 단지가 있잖아요. 어디다? 바로 아이파크 1단지가 있어요. 제가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이파크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파크가 6억 초중반에서 이제는 6억 후반에서 7억까지 가격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제 얘는 그렇게 저평가 단지는 아니다. 그럼 얘를 따라가는 어디를 봐야 된다? 아이파크 2차를 주목해야 된다. 아이파크 1차가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2차 거래량도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매매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봤더니 최고가가 20년부터 이렇게 21년까지 실거래가 찍은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쭉 하락해서 여전히 거래량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지지부진하게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고 현재 매물 가격 또한 이 실거래들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 밑에 있는 이 초록색깔 선 없어질 거예요. 매물 가격 자체가 올라갈 거라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명륜 2차 아이파크랑 비교할 수 있는 단지들이 몇 개 있는데요. 얘가 싼지 안 싼지를 보려면 주변 단지 가격들하고 봐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명륜 아이파크 1단지가 이제 평균 가격이 7억 8천까지 올라왔지만 얘 찾아보면 7억 초반대 매물이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온 평균 가격이 얼마다? 7억 8천이고 주변에 보면 여기 동래 3차 SK뷰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매매가가 6억 5천으로 아이파크 2차보다 비싸잖아요. 뭐 얘보다 더 신축이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정고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아이파크 2차보다 훨씬 낮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는 신축 빨리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명륜동에서 가격을 트레이딩하고 있는 곳 바로 명륜 트라디움이 여기 있고 실거주로 가장 좋다고 소문난 곳 명륜 아이파크 1단지. 그래서 어쨌든 동네 SK뷰 3차보다는 저는 아이파크 2차가 가격적으로는 훨씬 빨리 뛸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에 형성되어 있나 봤더니 1단지가 5억 6천에서 8억 8천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 바로 옆에 2단지가 붙어 있어요. 2단지는 좀 더 고바위에다가 단지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저는 하락장에서 상급지만 고개를 조금 든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날 때 그때 오히려 최대한 좋은 단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 생애 최초라면 대출을 10% 더 받고 4% 했을 때 190만 원이면 70% 대출 받은 것보다 월에 30만 원 더 내는 거잖아요. 월 30이면 1년에 360만 원인데 대출 10%라도 더 받아서 일단 최대한으로 갈 수 있는 집을 간다. 왜? 그래야 더 많이 오를 테니까. 얘는 진짜 마이너스 한 10% 20%까지는 금방 회복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얘도 내가 조금 부담스러워 한다면 다음으로 볼 단지는 바로 동래 3차 SK뷰입니다. 이 단지가 8억 5천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의 한계는 바로 저는 학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학군의 배정은 온천초등학교 저기 전자공고 있는 데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큰 도로를 건너서 여기 있는 동해중 그리고 여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도로 안 건너도 돼요. 이쪽으로 가면 바로 유랑여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SK뷰 3차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들 키우기가 괜찮은 단지다. 근데도 초등학교는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한다. 중학교는 사실 요즘 다 사설 버스 이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는 문제될 수 있어도 중학교는 애들이 충분히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연약하지 않거든요. 다음은 교통입니다. 동래 3차 SK뷰 같은 경우에는 명륜역하고 좀 더 가깝고 온천장역을 함께 끼고 있지만 둘 다 조금 애매한 입지기는 하다. 하지만 지하철을 안 꼈다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바로 상권, 바로 롯데백화점입니다. 마산 롯데백화점은 폐점했지만 동래 롯데나 센텀은 장사가 안 되더라도 절대 폐점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가격이겠죠. 동래 SK뷰 3차 같은 경우에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거래 평균 가격이 얼마다? 5억 2천이다. 그리고 최고가가 8억 5천까지 찍었다가 지금 얼마다? 바로 5억대 초반을 형성하고 있고 얘가 바로 마이너스 38%나 떨어진 단지예요. 매매가가 8억 5천을 찍었는데 현재 가격이 5억 그리고 전세가가 3억 2천이라는 것은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 너무나도 갭이 크고 그래서 한 6억 5천까지는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7월 달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죠. 8월에도 지금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있거든요. 동네 SK뷰 3차 같은 경우에는 24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매매 거래량이 꾸준하게 있었던 단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실거주로 매매하기에 그리고 5억대 초반이라는 것은 진입하기에도 너무 괜찮은 가격이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좀 아쉬운 점이 아까 전에 동래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 가격이 조금 안 뜬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실거래가보다 약간 매물가가 뜨긴 했어요. 바닥에서 내가 무릎까지는 아니지만 발목까지는 왔다. 왜? 실거래가
평균이 5억 2천이었는데 지금 매매가를 보면 5억 4천에서 5억 5천까지 형성이 되고 있고, 전화해서 사실 조금 깎아달라고 하면 5억 2천까지는 그래도 거래를 가능하지 않을까. 명륜 아이파크 2차보다는 매매 호가가 6억 5천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저가가 몇 개 안 남은 곳들을 선점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륜 아이파크 2차랑 동래 3차 SK뷰를 비교해봤어요. 그리고 그나마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단지 바로 명륜 1차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아이파크 1차가 가장 오래됐어요. 11년차가 됐거든요. 11년차 됐어도 충분히 살기 좋다고 생각하고요. 명륜 2차 아이파크가 15년, SK뷰 3차가 가장 신축으로 21년도에 입주를 했었습니다. 매매 최고가는 얘가 입지가 가장 좋기 때문에 9억 6천까지 찍었었고요. 그 다음으로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동래 3차 SK뷰가 8억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지금 얘가 가장 빨리 뛴다는 것은 어쨌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입지다. 센텀 파크만 봐도 그렇잖아요. 10년이 넘어가는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학군지 탄탄하죠. 센텀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억대로 다시 뻥충하고 뛰었잖아요. 이때 우리는 제가 올랐네, 다시 떨어질 거야,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다음 따라갈 단지들이 어디인가 찾아봐야 되겠고요.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가 전세 최고가 6억까지 갔다는 것은 실거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지다. 그래서 저는 SK뷰 3차보다도 명륜 아이파크 1차가 가격이 더 먼저 뛸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전세가도 지금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가가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는 곳들의 특징은요, 바로 학군지예요. 학군지는 어딜 가더라도 그렇게 손해보지는 않을 아파트이기 때문에 동래구에서 5억대 아파트를 찾고 있다면 이 정도 단지들을 한번 후보지에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왜? 얘는 지금 동래구에서 마이너스 38%나 하락한 단지들이고 동래구의 상위그룹에서 20위 안에 드는 곳들이기 때문에 실거주로는 탄탄한 단지들이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단지들 가지고 이제 조금씩 실거주로 갈 수 있는 곳들, 내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은 타오르고 있는데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이 위험하대요. 계속 말하잖아요. 양극화. 얼마나 양극화냐. 서울은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부산은 여전히 마이너스 30%나 하락한 단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부산의 분위기는 이렇게 미분양이 위험하고 점점점 더 떨어지기만 할까요? 다른 뉴스 기사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부산 지역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10개월 만에 최고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매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소비 심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상급지 아파트들은 이미 가격이 떴다는 뜻이거든요. 해운대나 동래구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9억에서 10억 이상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지는 기축 아파트, 아직 상급지를 따라가지 못한 아파트들이라고 생각해요. 청약 분위기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23년 하반기에서부터 분양했던 단지들이 전부 미분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4년 이 부동산 심리를 자극한 트리거가 된 아파트가 있죠. 바로 롯데캐슬 프론티엘입니다. 전 타입 100% 분양 마감이라고 했는데 전화해보면 2세대 정도 남았다고 해요. 어쨌든 여기는 9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마감 앞두고 있다는 거, 엄청 빠르게 소진되었고 얘의 분양가가 9억 5천이었잖아요. 이 가격을 시장에서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의 미분양을 보이고 있는 지금 매매가는 오르고 있고, 지금 내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다? 5, 6억대 기축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라. 그럼 안녕.